어느 정수 필터는 정수 작업을 한번 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을 X% 제거할 수 있다. X% 제거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불순물의 양이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불순물의 양을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X%가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필터를 한 번 더 통과시키면 다시 제거돼서 남은 불순물의 X%를 제거하는 거니까 여기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3번이면 3제곱하면 되고 4번이면 4제곱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4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10% 이하면 10분의 1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A 같은 거 쓸 필요는 없긴 해요. 1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약분될 거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4로그 1-100분의 X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로그 1-100분의 X 이게 마이너스 0.25예요. 상용 로그를 사용할 거잖아. 상용 로그를 사용할 거면 마이너스 0.25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표와 가수로 분리하잖아요.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소수부분은 항상 어떻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1 더하기 0.75 이렇게 써야 되고 매번 이렇게 쓰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죠? 1바.75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죠? 안 했냐? 이제부터 할게. 알겠지? 근데 1바.75라는 표현은 최근에 교육과정에서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써보면 졸라 편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그냥 머리를 옮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1.75라고 쓰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1바.75의 실제 뜻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75라는 뜻이야.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래야 지표가 마이너스 1이고 가수가 0.75다 이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지표는 마이너스 1이고 가수는 0.75 해도 되지. 해도 되지만 한눈에 가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만들어내고 나야 비로소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줬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0.75하고 1바.75는 지표만 달라요. 지표가 1 감소했다는 것은 뭐예요? 진수가 5.62가 아니라 0.56이라는 얘기죠. 지표 가수를 잘 모르나? 0.56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1-100분의 x는 0.56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x는 43.8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계산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있잖아, 지표와 가수가 뜻하는 게 별게 아니야. 진짜 별게 아니다. 진짜로 별게 아니야. 지표와 가수를 빨리빨리 읽는 방법은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소수를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꿔. 부동소수점 표현이 뭐냐면 이제 부동소수점의 부동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동이 물에 떠있다는 뜻이에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하거든요. 소수점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23.456이라는 소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걸 12.3456이라고 쓰면 곱하기 10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거를 1.23456이라고 쓰면 곱하기 10의 2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얘를 1234.56이라고 쓰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의 위치를 제가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10의 거듭제곱의 저 값만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부동소수점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 중에 표준 표현이 누구냐면 얘가 표준이야. 얘가 소수점 위에 한 자리만 유의미한 숫자가 되게 만드는 거. 얘가 표준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진수를 부동소수점에 표준 표현 시켰을 때 진수를 부동소수점의 표준 표현으로 만들었을 때요. 예, 그랬을 때 10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지표예요. 10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지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부동소수점의 표준 표현이에요.
5.62 곱하기 10의 0제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수분이 0인 거예요. 소수분 0.75고. 이해하겠어? 그럼 니네가 진수를 전부 다 이런 모양으로 바꾸기만 하잖아? 이런 모양으로 바꾸기만 하잖아. 그러면 얘를 예로 들면 로그,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볼게. 만약에 5.6이 저거 있으니까 6이 곱하기 10의 5제곱이었다고 해봐.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표현되겠니? 5, 6, 2, 0, 0, 0 이렇게 표현되겠니? 맞잖아. 원래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애를 이렇게 바꾸란 얘기야. 이렇게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로그를 씌우면 5.62 곱하기 10의 5제곱인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로그 5.62 더하기 5가 될 거거든. 그럼 얘가 지표고 얘는 무조건 가수야. 표준 표현이 저건 이유가 지표와 가수가 그냥 눈에 확 보인다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동설정 표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진수를 부동설정의 표준 표현으로 바꾸기만 하면 지표와 가수가 그냥 눈에 바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지표고 맞아요? 이 로그값만 계산한 게 가수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부동설정 표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교과서대로 하면 진수가 1보다 크면 상록을 취했을 때 지표가 n자리 수이면 지표는 n이고 이런 거 있잖아. 외우는 거 있잖아. 0과 1 사이이면 상록을 취했을 때 소수 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면 지표는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진수의 모양만 보면 지표는 얼마고 가수는 얼마구나. 그냥 다 나와요. 그런 짓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니? 알았어? 애당초에 지표와 가수라는 게 뭐냐면 진수의 로그를 씌웠을 때 이게 몇 자릿수냐 아니면 소수체 몇 번째 처음에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 이런 거 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몇 자릿수냐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냐 이런 개념이 소수점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규칙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수점은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영원히 이런 칸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23.45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게. 알겠지? 그럼 123.45라는 숫자는 우리가 표기하지 않을 뿐 앞에가 죄다 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0으로 채워져 있고 뒤에도 죄다 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니까 소위 1의 자리라는 애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0의 0제곱의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 여기는 10의 1제곱의 자리고 여기는 10의 2제곱의 자리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의 자리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자리잖아. 그래서 1이라는 게 실제로는 10의 제곱을 곱해야 실제 의미가 되는 거고 2라는 건 10의 1제곱을 곱해야 의미가 되는 거고 3이라는 건 10의 0제곱을 곱하면 의미를 갖는 거고 4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해야 의미를 갖는 거고 5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야만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누가 돼야 맞냐면 10의 0제곱이 돼야 맞는 거예요. 소수점 따위가 아니에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대칭 구조인 거지 소수점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규칙이 다르게 느껴질 뿐이고 애당초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볼 이유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10의 0제곱을 기준으로 보면 규칙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수가 1보다 크든 0과 1 사이든 규칙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앞으로 상록과 지표 가수 문제를 다루실 때 항상 기준은 소수점을 잡지 마시고 뭘로 잡아요? 10의 0제곱 즉 1의 자리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히 대칭 구조로 동일한 특성을 가질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숫자는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알겠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문이 열려있는데도 덥네. 261번 뭐죠? 이건 뭘 묻고 싶은 문제냐면 그냥 뭘 묻는지를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돼요. 2의 x제곱하고 로그 2의 x는 역함수죠.
역함수니까 yx의 대칭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쟤는 로그 3의 x인데요? 그러니까 밑을 바꾸면 대칭 구조가 붕괴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는지 아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도를 정확히 하려면 로그 2x 한번 그려봐요. 로그 2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지금 1,0이잖아요. 1,0이 우측에서 로그 함수는 밑이 작을수록 위에 존재합니다. 밑이 클수록 아래 존재해요. 막 숫자 넣어서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상하니까. 예.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뭐도 하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의 x제곱도 하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얘가 지시한 점은 A하고 B인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뭘 알게 되냐면 그럼 이 점은 B2, B1이군. 맞아요? 이 점은 A2, A1이군. 이런 걸 알게 돼. 이게 지금 대칭 구조의 붕괴를 표현하는 그림이잖아. 어떻게 무너졌는지, 대칭 구조가 어떻게 깨졌는지 설명하는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냥 묻고 싶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보기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칭 구조가 아닌 걸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대칭 구조가 붕괴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럼 그래 보입니다. 첫 번째 보기 뭡니까? A1과 B2의 대소관계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이 점을 찍는 순간 B2가 A1보다 작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구나. 니은은 무엇인가? A1 더하기 A2 A1 더하기 A2는 그냥 뭔데? 그죠?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직선은 x 더하기 y는 5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y 좌표의 합이 5입니다. 그럼 A1과 A2의 합도 5이고 B1과 B2의 합도 당연히 5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 2라고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쓰고 싶었나 봐요. 1, 2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A2-B2 B1-A1 기울기 역수인 거 기울기 역수 부호 바꾼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A1-B1분의 A2-B2는 저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는 거니까 1이죠. 누가? 얘가요. 얘가 1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참입니다. 아시겠죠? 네. 디귿은 A1과 B1이 A1과 B2가 둘 다 양수니까 A1, B1으로 나눌까? 뭐로 나눌까? A1 곱하기 B1이요? A1 곱하기 B1 그냥 이걸로 할게요. B2분의 B1이 원점과 2점 사이의 기울기거든요. 맞잖아. 그지? 이게 A1분의 A2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그냥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에다가 A1, B2를 곱하면 A1, B1은 A2, B2보다 크다 이게 나오거든요. 얘가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보기가 전부 다 뭐 가지고 풀렸습니까? 그냥 제가 찍은 점 가지고 풀렸잖아요. 그럼 저 점을 왜 찍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 얘가 밑이 다르니까 yx의 대칭 구조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틀어지는지 알아? 이런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틀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밑이 다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덧그리는 것들 잘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알겠죠? 막 그 숫자도 보고 천천히 하고 이런 애들 진짜 답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66번. 얘는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싶었으나 쉬워진 좀 이상한데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문제 이 책 수업에 많이 나오거든. 일단 이걸 보고 얘가 역함수라는 생각은 해야죠.
역함수라는 생각이 안 들면 안 된다고 해서. 왜 역함수야 쟤야? 역함수 구해보면 같으니까? 야 그러면 뭐야, 문제 만날 때마다 역함수 항상 구해보고 있어야 돼? 같은지 안 같은지 보니까? 그게 아니라 x의 프로세스, x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y가 되는지 항상 보라고, 함수를 보면. 그럼 첫 번째 함수는 3의 지수에 태운 다음에 n 빼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함수는 n을 뺀 다음에 3밑으로 로그에 태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의 과정이야. x를 정확히 반대로 가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에서 x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유심히 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냥 보는 순간 압니다. 역함수인데? 그냥 알아요. 안 구해보고 알아요. 너 역함수구나. 그냥 보면 압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되게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역함수니까 이 둘은 y는 x의 대칭일 거니까 y는 x하고 하나의 그래프만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잖아. 자, 그래서 나는 y는 x를 먼저 그려볼게. 그럼 y는 x를 그린다 라고 해요. 준성이 숙제 잘해와. 알았어?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강사는 없습니다. 알았어? 숙제를 꼭 잘해오셔야 돼. 수학이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오셔야 선생님과 생각을 나눌 때 선생님이 하는 얘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걸 딱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보고 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일단 좋은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고민해 본 적 없으니까. 뭐야 나도 하겠구만 뭐 이런 생각 하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니까. 근데 앞에 앉은 사람이 되게 별거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야 그게 좋은 수업이에요. 졸라 별거인 얘기를 하면 좀 좋은 수업이 아닙니다. 오 저게 뭐지? 이런 건 좀 쉽지 않아. 니네가 할 때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 내 수업을 듣고 내 생각이랑 유사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지. 저건 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어쨌거나 얘만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마이너스 n은 그냥 질질 당기는 거야. 내려오는 것 뿐이야. 그 모양 같은 거 어차피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내려올 거라고. 내려오는데 자연수 컴마 자연수가 4개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연수 컴마 자연수가 4개밖에 안 되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4개의 점만 영역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말이겠지. 누가?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역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어차피 이 4점밖에 안 나온다고. 안 그려도 돼. 알겠지?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저 그래프가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점보다는 함수값이 아래에 있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2점보다는 함수값이 위로 올라가야만 말이 되는 거죠. 맞잖아? 예. 그래서 3의 제곱, 왜냐면 2점이 2,1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놈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아래로 지나게 그려져야 되고 이 점은 3,3이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은 3보다 크거나 같게 그려지면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해버리죠. 크다.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정수점 추가됩니다. 자연수점. 그죠? 예. 그래서 뭐가 나오냐? 8부터 24까지예요. 그러니까 16개다. 이렇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예, 되게 쉬운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67번 보겠습니다. 두 양수 xy에 대해서 어쩌고 일단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y의 제곱 여기서 2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x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x의 양수권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못 내리게 하는 이유는 그게 깨질 때 못 내리게 하는 거 내려도 됩니다. 그러면 9에서 2분의 1 앞으로 빼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로그 3의 x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0이라고 써도 됩니다. 맞죠? 제가 합성함수를 잘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합성함수를 잘 보는 눈이 길러진 친구들은 이 아이가 뭘로 보이냐면 원의 방정식으로 보입니다. 저게 왜 원방인데요? 가로축이 로그 3의 x이고 세로축이 로그 3의 y인
좌표 평면에서의 원해방 정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방으로 보여야 돼요. 원방으로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원방으로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해방 정식이니까 원의 모양으로 표준형 고쳐볼까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이다.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얻고요. 구하라는 게 xy의 최대 최소인데 우리는 이 원을 어떻게 바라보기로 했어요? 좌표 평면의 가로축이 로그 3의 x고 세로축이 로그 3의 y로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 자체가 그러니까 로그 3의 xy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는 k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이건 뭘로 보입니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 원의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의 방정식도 만족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하는 k의 최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원과 직선의 교점 중에서 제일 큰 건 누구냐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계 조건은 뭐예요? 접선이겠죠. 접선이겠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인 2분의 1, 2분의 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게 되면 그게 무엇이다? 반지름인 루트 2분의 1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분의 얼마야? 여기 잘못 써놨네. K가 아니죠. 로그 3의 K죠. 얘도 로그 3의 K라고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2분의 1, 2분의 1은 로그 3의 X, 로그 3의 Y가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X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아까 뭐랬어? 평면 자체가 가로축이 뭐라고? 로그 3의 X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로그 3의 X 2분의 1 넣고 로그 3의 Y 2분의 1 넣으면 1이야. 1 마이너스 로그 3의 K의 절대값. 얘가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로그 3의 K는 마일이거나 아니 0이거나 아니면 얼마예요? 얼마야? 2면 되냐? 그럼 K는 1이거나 9면 되잖아. 그치?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겠네요. 왜냐면 경계에서 최대값 둘 다 남으니까.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원의 방정식을 안 보였으니까 문제를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의 방정식을 보였는데도 문제를 못 풀면 더 심각합니다. 문제가. 알겠죠? 원방으로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면 더 심각한 거죠.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시려면 합성함수를 보는 눈, 식을 보는 눈이 좋아야 한다고.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니? 270번 보죠. 왜 이렇게 더운 거 같지 여기? 나만 덥니? 너네 덥니? 자, 이대로 써봐 모두가 잘 것 같아서 나무가 다 꺼버렸어요. 네. 아니, 좀 졸려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도 같이 졸리는 느낌이라서 이게 뭐지? 그렇습니다. 예. 자, 1보다 큰 K 실수 K에 대해서 3K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하고 K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하고 두 개를 그렸어요. 두 개를 그렸으니까 당연히 밑이 큰 쪽이 아래에 존재하니까 밑이 큰 쪽이 실제로 아래에 존재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다. 나머지는 그림에 표시된 거 그대로고요. 가나 조건이 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삼각형 BDC의 넓이는 삼각형 ADB의 넓이의 3배이다. 이 말은 ABD는 이렇게 연결된 애고 여긴 여기잖아. 그러니까 한 점을 공유하니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1대3이란 말을 지금 가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AB 대 BC는 1대 3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간 써먹을 게 없어. 다 써먹은 거야. 근데 AB 대 BC가 1대 3이면 내가 항상 뭐 했어? 빗변의 길이의 B는 X좌표의 차의 B하고도 같고 Y좌표의 차의 B하고도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좌표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얘가 1,0이니까 얘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너는 그냥 알파 더하기 1,0이라고 해야지. 여기를 알파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4알파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1대 4가 돼야 되니까요. 이게 되시죠?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도 1대 3을 만족한다. 즉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3인 상태다라고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것 같으니까. 삼각형 BDC의 넓이는 삼각형 AED의 넓이의 BDC, AED. BDC, AED. 뭐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변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변을 안 공유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높이가 실제로 BDC의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4분의 3으로 감소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보기가 안 이쁘니까 여기 수준 좀 다시 내려줄게.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이쁘게 내려줄게요. 지금 얘가 지칭하는 삼각형이 BDC잖아. 근데 BDC는 이렇게 생긴 애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밑에는 AED니까 AED는 이렇게 생긴 애니까 뭔가 상관이 딱히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의 차가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했을 거야. 그리고 이 점의 x좌표의 차와 이 점의 x좌표의 차가 아래 있는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했을 거라고. 그럼 높이가 이미 4분의 3이 된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4분의 3인데 넓이도 4분의 3이래. 그럼 밑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말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을 종합해서 여기 1대 3 이렇게 보지 말고 1대 1대 2 이렇게 보면 딱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 안 그려보고 바로 알아야 돼. 그냥 여기 1대 1대 2란 말이네. 이렇게 그런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런 조건을 준 거고 이제 조건 다 해석했으니까 문제 풀어야죠. n분의 k를 구하시오.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이 점의 y좌표는 b의 y좌표와 같은데 그게 로그 3k의 알파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걸 2배 해버리면 그게 d의 y좌표와 같아서 로그 3k의 4알파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은 4알파 더하기 1이라서 얘를 정리하시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0이에요. 그러면 알파는 2다. 0일 리는 없잖아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나머지는 2배 로그 3K요. 네. 3K의 4알파 더하기 1 똑같아요. 이 C의 Y좌표를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D의 Y좌표의 2배와 같다 이거니까 로그 K의 4알파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알파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알파가 뭔지 몰라도 알겠네. K는 3이네. 그죠? 예. 그럼 K는 3이고 알파는 2다. 그럼 점 B의 좌표는 얼마냐면 3,2분의 1인가요? 맞죠? 맞잖아. 예. 그럼 M은 1,0과의 기울기니까 4분의 1이다. 그래서 M분의 K는 12입니다.
어차피 이 두 개씩만 나오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알겠죠? 예. 여기서 조금 좀 센스라는 건 이거죠. 이 4분의 3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 센스가 좀 있어야겠지. 알겠지? 변을 공유한 점을 공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삼각형인데 x좌표의 차가 이미 4분의 3배가 된 상태니까 이게 높이가 같다는 얘기구나. CD하고 D의 길이 같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좀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7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문제를 많이 안 풀었었네요. 네. y는 t가 둘 곡선 괜찮아. 나는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숙제를 나는 많이 뿌리는 게 맞아. 내가 너네 이거 불쌍하다 이러면서 막 숙제 줄여주면 우리 망하는 거야. 알았어? 나는 많이 뿌리고 니네를 끌고 가야 돼. 그럼 니네가 좋댔다 싶으니까 조금씩 더 하잖아. 그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숙제도 덜하고 나는 인생 망해서 이렇게 비관하실 필요 없어요. 항상 학생들이 쫓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주고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죠. 어떻게든 이걸 꾸역꾸역 따라오시려고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잖아. 내가 달리기를 해서 체력을 증강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좀 힘들 정도로 달려야 체력이 증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 이러고 있으면 운동 되겠어요? 똑같지 뭐. 내가 겨울방학을 통해서 실력을 확 늘리고 싶어요. 그럼 내가 힘이 붙이는 스케줄을 소화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알겠죠? 예.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뭐 하나는 평행이동이니까. 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pq, qr이요. 이거 뭐 머릿속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을 좀 그려볼게요. 문제 푸실 때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 잡을까요? n을? n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y는 로그 3의 x가 있고요. 어차피 얘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요. 안 잡히냐? 그러니까 로그 3의 x 마이너스 n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뭐 이쯤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 제가 n이라고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y는 t라는 걸 그어요. 그냥 y는 t라는 걸 그어가지고 어디다 그어야 되냐? 아무데나 그어도 상관없겠죠. 네. y는 t를 긋고요. 그래서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하자. 그리고 수직인 직선이라 잠시 만나는 거 I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여기가 R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 보시면 어떤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어떤이라는 말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존재입니다. 음의 실수 T는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의 의미는 존재이다. 어떤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지금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이 존재가 아닐 때가 있는데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도라는 조사가 붙으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앞에만 보고 존재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p를 3의 t제곱 t라고 찾겠습니다. 로그 쓰기 싫어서 그래. 그래도 되잖아. 선생님 t, 로그 3의 t라고 쓰면 안 돼요? 되겠죠 당연히. 알겠죠? 네, 쓰기 싫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q는 3의 t제곱 더하기 n, t가 될 거야. 그럼 r은 3의 t제곱 더하기 n, 결국은 써야 되잖아요. 로그 3의 t제곱 더하기 n이 될 거야. 한 번이라도 안 쓰고 싶었어요. 됐어요? 네. 자, 이제 pq와 qr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n 더하기 로그 3의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n이라고 써도 되겠니?
그래도 되겠니? 얘를 로그 3의 t제곱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야 진수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좋아요. 얘가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됐죠? 예. 그러면 음의 실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잘 보면 25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25보다 크거나 같단데 이 t가 이 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보면 되거든. n은 어떤 특정한 자연수니까 그렇다 치고 정해진 값이라고 치고 t가 변화하면 이 전체의 값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t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3의 거듭적으로 n을 나눌 거야. n이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3의 t제곱은 n이 작아질 거라고. 그러면 로그 값이 작아질 거야. 그러면 25보다 크기가 어려울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할수록 유리하냐면 t가 음수일수록 유리해요. 그러면 3을 곱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값이 커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뭘 알게 되냐면 t가 0일 때 25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죠. 등호를 빼버려요. 어떤 0이 가까운 음수를 지칭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t가 0일 때 n 더하기 로그 3의 1 더하기 n이 25보다 크다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음이 될수록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의 실수의 존재를 물었기 때문에 t는 0보다 조금 작겠잖아. 그러니까 여긴 등호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음이 되는 순간 등호도 다 포함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가능한 n을 그냥 찾아보면 23부터 가능해요. 50까지. 그래서 총 28개가 답이 됩니다. 23이 왜 가능하죠, 선생님? 23 하면 23 더하기 로그 3이 얼마예요? 24잖아요. 그럼 로그 3의 24가 2.7 얼마잖아. 된다니까? 근데 22는 안 돼요. 22 더하기 로그 3의 23이잖아. 로그 3의 23은 2점 얼마잖아. 안 된다고 20을 넘지 못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왜 23부터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뒤로는 쭉 될 거니까. n이 커지면 다 되니까. 됐니?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거. 예. 그리고 저 n을 찾을 때 저 수수분을 직접 계산하는 건가.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정수분이 얼마 정도인지만 알면 되니까. 범위가 어디서 어디다 이거만 알면 되니까요. 와, 졸리지. 미안해. 원래 지수로가 졸려. 지수로가 노잼이라고. 삼각함수 들어가면 좀 나을 거야. 그래놓고 삼각함수 들어가서 졸리면 이 문제는 평가원 기출이었고 문제 포지션은 2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1번이면 꽤나 수원에서 꽤나 어려운 문제. 22번은 수투에서 꽤나 어려운 문제. 이때 알겠죠? 예.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푼 학생들은 거의 뭐 1분 안에 풀고 못 푼 학생들은 못 풀지만 풀었는데 막 15분씩 쓰고 푼 애들이 있어요. 뭔가 엄청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근데 그런 짓은 왜 하게 되냐면 이 식의 특징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역함수를 x축방을 1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1분 안에 끝납니다. 이걸 보냐 못 보냐가 이걸 빨리 푸냐 못 푸냐 결정했어요. 그래서 얘는 y는 a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a의 x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a, b가 2루트이라는 건 x좌표의 차가 얼마다? 2라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a의 좌표를 b, 4-b라고 잡고 b의 좌표는 b 더하기 2, 2-b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더하면 4 나와야 되니까. 맞잖아?
근데 이 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를 평행이동을 하면 그러면 b-1, 4-b하고 b 플러스 1, 2 b는 y는 x의 대칭이었겠죠. 처음부터. y는 x의 대칭인 곡선이었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b가 2분의 3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b가 a의 b-1제곱이잖아요. 이 점의 좌표에 의해서. 맞아요? 예.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니까 a가 4분의 25인 것도 그냥 할 수 있죠. 삼각형의 면적은 뭘 가지고 풀까? 그냥 이거 가지고 풀면 되겠는데 c가 0,25분의 4잖아요. 이미 a를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높이 그냥 재면 되죠. 그죠? 예. 높이 h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xy 좌표 더하고 4 빼면 되니까 여기가 25분의 96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5 루트 2분의 96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럼 s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5 루트 2분의 96이니까 50s는 얼마다? 190이다. 이렇게 답을 얻겠네. 이 남은 두 문제가 굉장히 졸린 문제거든요. 예, 잠깐 끊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잠깐 리프레시 하시고 이어서 하죠.